네,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데 이거 사실 내가 이거 영상 올리고 있잖아요. 영상 올리고 있는데,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니?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았어요. 노베이스 고등영어. 이렇게. 아니다. 노베이스 고등어법. 이렇게 잡았을 거야. 내가 기억에. 노베이스 고등어법. 근데 사실은 노베이스는 아니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법을 배우긴 배웠는데, 조금 뭔가 정리가 좀 안 된 그런 상태의 아이들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요. 준동사 파트를 좀 공부할까 합니다. 준동사,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준동사가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준동사가 뭘까? 얘는 안 써도 돼요. 준동사가 뭐니? 우리가 어법할 때 많이 배우잖아. 준동사는 뭐냐면은 동사에 준하는 아이들을 준동사라고 해요. 그럼 얘 동사야, 아니야? 아니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동사였어. 원래 동사인데 동사로 안 쓰이게 만든 거야. 그래서 동사로 안 쓰이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동사를 어떻게 만들었냐? 명사처럼 쓰이게 만든 것도 있고, 형용사처럼 쓰이게 만든 것도 있고, 부사처럼 쓰이게 만든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게 뭐인 거야? 동명사가 되기도 하는 거야. 동사를 형용사처럼 만든 게 뭐인 거야? 분사인 거야. 동사를 부사처럼 만든 게 뭐야? 아니, 부사잖아, 부사. 보어가 아니라. 얘는 이제 부정사지. 부정사를 보통 하죠. 근데 사실 부정사는 명사로도 쓰이지. 형용사로도 쓰이죠.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문법을 갖고 있다. 뭐 대충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머릿속에서 잊어도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준동사를 배운다라고 하면 뭐 배우는 거야? 요 세 개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명사, 분사, 부정사. 이 세 개를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오늘은 투부정사를 일단은 먼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우리 어법 총정리 다시 이거 약간 어떤 거랑 비슷하면 뭐 시장에 가면 뭐 바나나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사과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속 하잖아.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복습하면서 갈 거예요. 기억나게끔. 자, 어법 총정리 타이틀만 가보자. 처음에 뭐 했어? 타이틀만. 어법 총정리할 때 처음 배웠던 타이틀이 뭐였어?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그치, 명사 후치 수식. 그 다음에 그렇지, 형식. 그 다음에 부사.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주어를 일단은 배웠고 동사 파트에서 뭐가 있었냐? 시제나 수동태나 아니면 자동사 타동사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수일치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있던 파트 몇 개 배웠던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동태 배웠던 거고. 그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동사 파트에서 사실은 수일체라던가 시제라던가 이런 걸 좀 더 배우긴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상 이제 그거는 좀 뒤로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사실 동사 쪽을 배워서 형식을 좀 더 자세히 배워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교재에서 형식이 그렇게 자세히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형식은 제가 조금 뒤로 뺄게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형식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부사 파트 들어가야 되죠. 그럼 부사 파트 들어가면은 이제 문법이 끝나냐? 그러기에는 뭔가 좀 횡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법이 갖고 있는 타이틀을 이제부터 잡고 갈 거예요. 그 대부분의 어법책이 갖고 있는 타이틀. 그러니까 제가 어법 정리하는 타이틀과 문법책이 가지고 있는 어법 타이틀이 좀 다르잖아요. 챕터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주어, 동사, 수식, 그 다음에 형식,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특수구문 쪽으로 해가지고 도치라던가 가정이라던가 아니면은 비교라던가 이런 쪽으로 가잖아. 근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어법책에 따라가지고 조금은 분류를 할 거예요. 그 분류 중에 오늘 중에 배워야 되는 게 투부정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정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투부정사입니다. 참고로 투부정사는 뜻이 뭐냐? 얘는 안 적어도 됩니다. 뜻은. 자,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를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은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형태? 뭐 다 알죠? 형태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저는 동사 원형 VR이라고 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형태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갈리게 됩니다. 자, 해석은 세 가지로 제가 보통 분류를 하죠. 그래서 해석 세 가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첫 번째부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뭐뭐 할 하는 두 번째 해석이 이거였죠. 그치, 이제 기억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타 해석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기타 해석 중에서 가장 흔한 거 세 개, 가장 많이 쓰는 거 세 개가 하기 위해서. 그치. 그 다음에 뭐뭐 해서. 그 다음에 뭐뭐 하기에. 이거 세 개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했고요. 이거 세 개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뭐, 하는 것을 보니, 이런 뜻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더 있냐라고 하면은, 뭐 그 결과, 뭐뭐 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뭐 드물게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가정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석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법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봐봐. 제가 얘기했던 영문법 총정리에서 투부정사가 어디 있었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자, 주어에 투부정사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럼 1번이겠네. 그 다음에 동사에 투부정사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수식에 투부정사 있어, 없어? 있었죠. 수식에 3번. 아니다, 2번. 내가 다들 헷갈려. 수식에 2번. 2번에 할 하는 명사로 해서 꾸며주는 게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형식에서 투부정사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사실 문장 형식에서는 투부정사가 있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형식에서 비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그 다음 3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쓰였죠. 뭐뭐 하는 것을. 그죠? 그 다음에 IODO에서 보통 투부정사 잘 안 쓰이고요. 5형식에서 목적 보어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있었죠.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서는 보통 이제 보어 쪽으로 쓰이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부사 쪽에서 투부정사 있었나요? 있었어요. 부사 구에 2개. 첫 번째는 전치사 목적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투부정사 있었죠. 그리고 그 투부정사가 이런 해석들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다 배운 거죠.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야? 이제 영문법 총정리 때 쭉 펼쳐놨던 거를 투부정사만 딱 빼가지고 정리해보겠다는 거예요. 됐죠? 가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도 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명사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갖겠죠. 두 번째, 할, 하는은 당연히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 형용사네요. 그다음 기타 해석은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해서 뭐뭐 하기에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뭐 이런 것들은 문장 내에서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울 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첫 번째, 뭐뭐 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부터 정리를 하나씩 다 해보자. 자, 일단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로 보시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쓰일 수 있냐면은 일단 주어로 쓰일 수 있죠. 투부정사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 나오고 문장 딱 끝나겠죠. 그럼 얘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문장 제일 처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타이틀은 어떻게 보면 좋냐면요. 자, 요거의 타이틀은 이렇게 봅시다. 위치별 해석법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는 문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들어가면 해석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거냐. 이거를 좀 정리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와서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죠. 즉, 주어로 해석이 되는 경우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도 주어가 기니까 가주어 it을 쓰고, 아니다, it 쓰고, 동사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뒤에 나오는 구조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it이 가주어고요.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되죠. 그럼 당연히도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잠깐만, 요것도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똑같이 주어고 뭐뭐 하는 것은 뭐 큰 차이는 없죠. 자, 일단 문장 제일 처음에 했을 때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투부정사가 문장 처음에 왔을 때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라고 하면은 여기에 컴마가 하나 찍히는 경우예요. 자, 투부정사가 왔는데 컴마가 딱 찍힌다라고 하는 거는 이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겠다는 거잖아. 그럼 뭐야? 독립적으로 쓰인 거지. 독립적으로 쓰였으면은 뭐일까? 야, 독립적으로 쓰였으면은 이쪽이겠지.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해석되는 게 뭘까? 하기 위해서겠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부정사가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 딱 끊기죠. 그리고 주어 동사가 이어지죠. 그런 경우에 얘는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겁니다. 물론 뭐뭐 한다면 이라는 가정의 의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도 주어 동사 나오고 문장 맨 마지막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여기서 보통 의미가 끊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여기도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보통 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잘 봐봐. 그러면 내가 위치별 해석법이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문장 제일 처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건 정리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빼. 그럼 그 다음에 일단은 뭐가 나올까? 문장 제일 처음에 주어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어떤 경우가 있을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안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대. 왜? 그럼 왜 나온 거야? 주어 다음에 동사 안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어. 그럼 왜 나온 거야? 생각해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안 나왔어. 그럼 뭐야 걔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안 나오면 무조건 그 가운데 있는 건 수식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야? 수식 구조를 한번 써보겠다는 거야. 자, 순서 따라오죠? 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달달달달 외워갖고 써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걸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순서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면서 외워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거 주어인 경우. 그 다음에 주어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동사 안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어. 왜 나왔을까? 명사 꾸며주려고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은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요, 뭐뭐 할 또는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알아둬야 되는 거 제가 한 5개 정도만 쓸게요. 자, way to 부정사 있고요. 그 다음에 chance to 부정사 있고요. 그 다음에 time to 부정사 있고요. 공간이 안 되네. 그럼 4개만 쓸게요. 자, ability to 부정사가 있죠. 자, 여기만 쓸게요. 공간 없으니까. 아쉽네. 좀 더 쓰고 싶은데. 자, 그러면은 얘는 해석은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할 기회.
그래서 보통 chance 말고 opportunity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일단 time 투부정사는 뭐뭐 할 시간. ability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능력. 또는 조금 의역하면은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하는 능력. 그래서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명사 수식은 끝났어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여기 뭐 전치사 오는 것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chair to sit on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좀 하면 좋은데 일단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크게 가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봐봐. 주어 다음에 이제 수식하는 것도 끝났어. 그럼 수식하는 거 끝났으면 이제 동사 나오겠지. 동사 자리에는 투부정사 못 온다 그랬고. 그럼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걸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뭘까요? 동사 다음에 그러면은 봐봐. 일형식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당연히도. 그죠? 그 다음에 이형식은 되나요? 되죠. 그러면은 이형식부터 한번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형식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 중에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를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당연히도 이 비동사는 보어 처리를 하겠죠. 자, 비투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자, 얘의 해석은요. 뭐뭐 하는 것이다. 꼭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비투부정사라고 하는 게 뭐뭐 하는 것이다 말고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어법에서는 비투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운명의 예가 저 이렇게 외우게 하는데 뭐뭐 할 운명이었다. 뭐뭐 해라 명령. 그다음에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 그다음에 예정 뭐뭐 할 것이다. 그다음에 가능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소망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비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은 해석해 주세요. 한 90% 이상은 하는 것이다로 그냥 다 해석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말고도 보어로 투부정사 받는 놈들이 있죠. 뭐가 있죠? 감각동사 나오면은 감각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경우 있죠. 그죠? 아니, 감각동사인데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감각동사 아니에요. 자, 감각동사 말고 여러 가지 약간 수거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seem 투부정사라던가 아니면은 appear 투부정사라던가 뭐 이러한 아이들 얘네들도 다 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아이들. 자, 얘네들의 해석은 다 어떻게 되냐?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요 정도의 해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물론 뭐 수거들이 있어요. 뭐 happen to 부정사에서 우연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뜻이 있지만 일단 요 정도만 좀 알아두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일단은 보어로 쓰이는 투부정사는 정리한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걸까요? 당연히도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끝났으니까 타동사 그죠? VT는 타동사죠. 그럼 타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럼 타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되겠고요. 해석은요. 하는 것을 요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I want to be a doctor 이렇게 하면은 I want 나는 원합니다. to be 되는 것을 원합니다. a doctor 의사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타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 타동사 다음에 동명사 오고 이런 것들은 동명사 쪽에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3형식 끝났고 그 다음에 4형식은 없다 그랬죠?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5형식 쪽에서 투부정사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5형식에서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이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 투부정사가 목적 보어로 쓰이게 되겠죠. 이러한 구조는 목적 보어로 쓰입니다.
참고로 지금 투부정사는요, 제가 어법을 정리한다라기보다는요, 어법과 해석을 지금 섞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문법을 가지고 어쨌든 독해로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쪽에 좀 힘을 많이 실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목적 보어가 되면은요, 자, 얘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뭐뭐 하도록, 뭐, 요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근데 얘는 의미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개 예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세트죠. 그래서 ask, 목적어, 투부정사라던가 want, 목적어, 투부정사라던가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라던가 되게 많죠. 그죠? 또 하나 뭐 있을까? 뭐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라던가 정말 많죠. 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도 있죠. 요 마지막 5개만 하고 끝낼게요. 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것처럼 요런 수거들이 있는데요. 자, 요런 동사들, 자, 어떤 동사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는 이 구조는 많이 눈에 익혀두면 익혀둘수록 해석이 정말 빨라집니다. 그리고 어법도 가끔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고 머릿속에 많이 박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ask 목적어 투부정사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에게 뭐 투부정사 하길 요청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어보다 아닙니다. 두 번째, want 목적어 투부정사는요. 목적어가 뭐뭐 하길 원하다. 다음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는요. 목적어에게 아니지.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자, expect는요.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예상하다 이런 게 있고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는요.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허락하다 또는 허가하다 요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유의 것들을 되게 많이 외워두면 외워둘수록 머릿속에 넣어두면 넣어둘수록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은 5개만 써놨지만 일단 5개라도 외우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훨씬 많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5형식까지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자, 제일 처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수식하는 경우,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경우로 해서 1, 2, 3, 4, 5 중에서 2, 3, 5를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형식에서는 끝났습니다. 그죠? 형식에서는 끝났고, 그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위치이긴 위치인데, 조금 특수한 위치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이 나오고 나서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이 투부정사는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그랬죠.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그치, 뭐뭐 해서라는 뜻이죠. I'm glad to see you. 나는 기뻐 to see you. 너를 봐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게 또 나오냐면요. 뭐, 예를 들면은 형용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부사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는 경우에는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이 되죠. 그래서 얘는 뭐뭐 하기에 요 정도의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뭐뭐 하기에라는 해석을 하면은 항상 나오는 두 가지 수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to 용법이 있고요. 하나는 enough 투부정사가 있죠.
쭉쭉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랑 이런 것들. 이거 싹 다 그냥 백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투투용법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너프 투부정사는 뭐야? 뭐뭐 하기에 충분히 요 정도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은 일단은 형용사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 다음에 투부정사 오면은 뭐뭐 하기에 정도라고 해석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일단 한 바닥은 끝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아직 한 바닥 갖다는 안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몇 개만 더 할게.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몇 개만 좀 더 할게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보통 볼 수 있는 투부정사는 거의 다 정리했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약간 빈도수는 떨어지지만 뭐 그래도 조금 볼만한 것들. 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요.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의문사 투부정사.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의문사 투부정사를 하나의 명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주목보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이건 하나의 명사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예시로 몇 개만 적으면은 what 투부정사, where 투부정사, how 투부정사 이렇게 세 개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일단 what 투부정사의 해석은 무엇을 뭐뭐 할지, where 투부정사는 어디서 또는 어디로 뭐뭐 할지, how는요 어떻게 뭐뭐 할지, 뭐 요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당연히 뭐 whom 투부정사 하면은 누구를 뭐뭐 할지, 그죠? 또는 뭐 when 투부정사 하면은 그치 언제 뭐뭐 할지, 뭐 요 정도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놈들은 다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어 자리에 오는 거는 뭐야? 뭐 예를 들면 whether 투부정사는 뜻이 뭐야? 할지 말지. 할지 말지. whether 투부정사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 그러면 여기서 I don't know 다음에 what to say는 know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The problem is 문제는 뭐냐면은 whether to die or not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뭐야? 죽을지 말지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는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 쓰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목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투부정사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뭐뭐 하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결과 뭐뭐 한다. 그 결과 뭐뭐 한다는 써볼까요? 얘는 가끔 나와요. 그 결과 뭐뭐 한다. 자, 그 결과 뭐뭐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주어 동사하고 문장이 다 나와.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죠? 그죠? 근데 얘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한다. 요 정도의 해석으로 보시면 조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He grew up to be a teacher 이렇게 됐어요. 그는 자라났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자라났어. 뭔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 경우에는 뭐야? 그는 자라났어. 그래서 그 결과 to be a teacher, 선생님이 되었어. 요 정도의 뜻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동사가 의도와 상관없는 동사일 때, 뭐 잠에서 깨다, 자라나다 이런 것들, 의도와 상관없는 그러한 동작이 나왔을 때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보통 결과적 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결과적 용법에서
두 개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수거로 두 개를 아시면 좋은데요. 자,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 자, 보통 컴마를 찍어요. 보통 컴마를 찍고 only 투부정사가 있고요. never 투부정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자, 그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요. 약간 의도와는 반대야. 그래서 그러나 뭐뭐 할 뿐이었다. 뿐이다. 그 다음에 얘는 그러나 뭐뭐 못했다. 못한다. 현재형이니까. 과거를 보통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요 정도로 쓰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진짜 투부정사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는 투부정사는 거의 다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리해야 되는 게 뭐 있죠? 투부정사와 관련된 어법. 어법 쪽으로 가는 거.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있죠? 빡세죠? 오늘 외울 거 많습니다. 오늘 동명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시간 아마 풀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중간 하나 끊었다 갈게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보통 언제 하냐라고 하면은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을 때죠? for 플러스 명사가 있을 때 보통 요 놈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놈의 해석은 의미상 주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 은, 는, 이, 가, 요 정도로 해석을 하죠.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땡땡땡 해가지고 오부 오는 경우 있죠? 자, 그래서 오부는 언제 오죠? 사람의 그치, 성품을 표현할 때는 사람의 성품을 표현할 때는 오부가 온다. 사람의 성품일 때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이거는 쓰지 마세요. 예문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He was kind. 아니지. It was kind to say so 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친절했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친절했다 하면은 여기서 for her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친절하다라는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는 of her를 써서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절했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뭐 사실은 의미상의 주어 for냐 of냐를 물어보는 거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게 나왔을 때 해석만 잘 하시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투부정사에서 어법 좀 고난이도가 되면은 나오는 어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투부정사의 시제입니다. 시제. 그래서 얘는 언제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to have pp로 나오는 시제죠. 자, to have pp. 자, 이런 시제는 제가 언제 쓴다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얘는 기준 시점보다 더 과거를 표현할 때 쓴다고 했었죠. 그죠? 제가 had pp 할 때 더 과거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기준 시점보다 더 과거를 표현할 때 그때 쓴다라고 해서 얘는 예문 하나만 써주세요. 얘는 예문 하나만 써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문은 이런 예문이 있죠. she, 그녀는요. seems, 보입니다. to have been rich. 이렇게 하면 뭐예요? 부자였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즉, 현재 보인다. 과거에 였었던 것처럼. 원래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잖아요. 그죠? 근데 have been
pp, have pp가 들어가니까, to have pp가 들어가니까, 뭐였었던 것처럼 현재 보인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과거가 나오고 to have pp가 나왔다면은, 그 당시 과거에 그보다 더 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그 과거 때 그렇게 보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투부정사 갖다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는 거의 요 정도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 정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이제 수거 표현 정도? 그 정도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를 배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정리. 자, 아니야. 외우려고 해봐. 그러니까 해봐. 왜? 나도 외웠잖아. 너희들도 외울 수 있어. 해봐. 할 수 있어. 자, 일단은 총정리해서 쭉 빼왔단 말이야. 근데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첫 번째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일단 생김새를 정리했죠. to, 다음에 동사원형. 그 다음에 해석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는. 세 번째는 기타 해석. 기타 해석에서 여러 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위치별 해석이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위치하는 경우를 일단 먼저 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위치했어. 얘가 주어야. 그럼 해석은? 주어래.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것은. 그지? 첫 번째인데 주어가 아니고 컴마가 찍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독립적으로 쓰였잖아. 그럼 뭐야? 하기 위해서.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자리가 이제 끝났고, 이제 주어가 왔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경우에는 수식이죠. 그죠? 수식하면 해석은 하는 명사. 그죠? 명사 후치 수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외우더라고 했던 건 way to 부정사, chance to 부정사, ability to 부정사, time to 부정사, 이런 애들 보통 외우더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후치 수식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 그럼 첫 번째 무슨 동사 있었지?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게 있었죠. 비투용법, 뭐뭐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seem to 부정사나 아니면 appear to 부정사에서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동사였지? 타동사의 목적어로 나왔었죠. 생각을 해봐야 돼. 자꾸 외우려고 해봐. 지금은 뭐 벙어리겠지만 계속 외우려고 해봐야 돼. 기억하면 할 수 있어. 그럼 타동사의 목적어면은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됐었죠. 그죠? 그럼 이제 3형식 끝났고 4형식은 없었고 5형식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이제 투부정사 오는 경우야. 그런 경우에 보통 투부정사는 뭐뭐 하도록 또는 하게끔 이 정도의 뜻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외우라고 했던 게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want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뭐 order 목적어 투부정사 뭐 엄청 많았죠. 그런 것들 좀 외우더라고요. 제가 한 5개인가 써놨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5형식 끝.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감정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엔 원인이었죠. 그래서 뭐뭐 해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서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경우도 있었죠. 뭐뭐 하기에. 그죠? 뭐뭐 하기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두 개의 수거가 투투용법과 이너프 투부정사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마지막 바닥까지 끝난 것 같아. 그럼 이제 다시 3장을 넘어갔어. 3장 넘어가서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아니야, 의미상이 좀 아직이야. 또 뭐 있었지? 결과적 용법 전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었죠. 그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그 의문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렸어. what 부정사 뭐뭐, 그러니까 무엇을 뭐뭐 할지, when 부정사 언제 뭐뭐 할지, how 부정사 어떻게 뭐뭐 할지 등등등. whom 부정사 누구를 뭐뭐 할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나서가 이제 뭐야? 마지막에 했었잖아 아까. 결과적 용법도 있었죠. 결과적 용법. 그죠? 그래서 결과적 용법은 이제 그 결과 뭐뭐 한다 이런 거 있었죠. 그 결과 뭐뭐 한다. 그래서 only to 부정사와 never to 부정사 이렇게 2개가 있었어요. 맞나요? 그러면 끝났나? 내 이제 다 했나 진짜? 끝났지? 아니 그거는 이제 문법 쪽이고 이제 그거 말고는 다 했죠. 그러면 이제 별표 치고 뭐 했어? 문법에서 좀 체크하는 거 2개 정도를 해줬지. 첫 번째가 뭐야? 의미상의 주어였어. 그럼 투부정사 앞에 뭐 있어야 돼?
플러스 명사가 있어야 돼. 가끔 오브 오는 경우 있죠. 언제? 그지? 사람의 성품을 표현할 때. 그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했다. 가목적어. 가목적어 할걸. 감정은 정의에 있었는데. 근데 그 가목적어는 가주어가 있었고 가목적어는 없었는데. 몰라, 빼, 그냥. 나도 빼먹었으니까 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있었냐면은, 투부정사에 시제가 있었죠. 그래서 기준 시점보다 더 과거의 표현을 해줄 때는 to have pp를 써야 됐었다. 이것까지 해주면은 거의 어법 투부정사는 정리가 됐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이거 이외에도 다른 투부정사가 더 있어요. 물론 더 있어. 왜냐하면 투부정사 어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정리했으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고3 수능 볼 때까지 해서 요 정도 투부정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따가 시간이 좀 나오면 제가 독해 교재를 피면서 거기에서 나온 투부정사 다 밑줄 긋고 그리고 이 투부정사가 여기에서 다 뭐였는지 다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이따가 동명사면 동명사도 같이 하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